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끝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. 130억 년 전의 빛, 우주가 막 탄생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포착했는데 거기엔 있어선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. 은하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었고 그 중심의 블랙홀들은 말도 안 되게 거대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거죠.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우주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은하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. 우주 공간에 흩어진 가스와 먼지들이 중력으로 천천히 모이고 임계 질량에 도달해야 비로소 별이 태어나기 시작하거든요. 이 별들이 살다가 죽고 그 잔해에서 다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, 이 모든 게 시간을 먹는 작업입니다. 우주의 나이와 은하 형성 속도에 대한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냈죠. 그런데 제임스 웹이 보내온 데이터는 이 모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. 예를 들어 초기 은하들이 너무 밝게 보이는 문제 말이죠. 그 밝기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의미했는데 그렇게 많은 별이 그 짧은 시간에 형성되기엔 뭔가 이상했거든요. 그런데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제임스 웹의 우주 진화 조기 방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그 과도한 빛의 원인이 별이 아니라 블랙홀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. 강착 원반에서 엄청난 빛을 뿜어내는데 이게 별빛처럼 보였던 겁니다. 블랙홀을 계산에 넣으니까 은하의 질량 추정치가 내려갔고 모든 게 다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. 블랙홀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. 작은 블랙홀, 우리가 항성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괜찮았어요.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이 블랙홀들은 무거운 별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초기 우주에서 이런 블랙홀이 형성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. 태양 질량의 수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이 괴물들이 은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에딩턴 한계라는 물리 법칙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아서 에딩턴은 별이나 블랙홀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제시했습니다. 광자는 아주 작지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밀어내는 힘을 만들거든요. 태양 범선 같은 우주선 설계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물질이 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광자들의 흐름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. 중력조차도 그 광자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게 되죠. 이게 바로 에딩턴 한계입니다. 태양보다 2단배 무거운 울프 라이의 별 같은 밝은 별들이 강력한 항성풍을 뿜으면서 스스로를 날려버릴 듯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강착 원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.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은 엄청나게 밝을 수 있는데 때로는 은하 전체의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. 블랙홀 역시 에딩턴 한계를 따라야 하죠. 시간과 질량만 충분하다면 항성 블랙홀이 초대질량 블랙홀로 성장할 수 있긴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 관측된 모든 초대질량 블랙홀을 이렇게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. 블랙홀이 그 짧은 시간에 초대질량 블랙홀로 성장하는 게 말이죠.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. 그 블랙홀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쉬지 않고 에딩턴 한계 근처에서 물질을 먹어치워야 한다는 거였어요.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.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다 먹어치우면 새로운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. 블랙홀이 정말 항성 블랙홀의 성장한 버전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.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중간 단계 블랙홀을 거의 발견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죠. 솔직히 말하면 확실한 건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. 우리 은하에만 1억 개의 항성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의심스러운 후보 몇 개밖에 없어요. 훨씬 더 많이 보여야 정상인데 말이죠. 세우기 시작했습니다. 초대질량 블랙홀이 다른 방식으로 탄생했을 거라는 거예요. 많은 우주론 학자들이 초기 우주에서는 모든 게 훨씬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간먼지 자체가 충분히 밀도가 높아서 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초대질량 블랙홀은 처음부터 그 크기로 태어났거나 그에 가까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날처럼 팽창한 우주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지만요.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. 블랙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LID마 때 568이 등장하면서 추가 다시 반대편으로 흔들렸죠. 광년에서 123억 광년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아주 먼 블랙홀입니다. 너무 멀리 있어서 가시광선으로는 전혀 볼 수 없어요. 심지어 적외선 방출조차 너무 희미해서 허블 같은 강력한 망원경 하나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. 찬드라 코스모스 레거시 조사의 여러 망원경들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놀라운 해상도가 합쳐져야 겨우 볼 수 있었죠. 그래도 LID마이서 568의 은하 전체가 희미한 빨간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. LID마이서 568의 강착 원반에서 방출되는 X선은 이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물질을 삼키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. LID마이서 568은 에딩턴 한계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. 살짝 넘는 정도가 아니라 속도 제한을 40배나 초과하고 있었어요. 면허 취소될 수준이죠. 에딩턴 한계를 깨는 건 가능하긴 한데 짧은 순간 동안만 가능하거나 교묘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제트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모든 광자가 한 방향으로 집중돼서 뿜어져 나간다면 다른 방향들은 광자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.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. 높아지면 블랙홀의 먹이가 다 날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. 욕심 많은 블랙홀이 도망치는 물질을 낚아채서 초에딩턴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순간이죠. 너무 급하게 먹는 손님처럼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짧은 순간 동안은 그 수준의 강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블랙홀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확실한 건 LID마 568이 존재하고 이렇게 빠르게 물질을 강착하는 블랙홀의 가장 명확한 사례라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. 그것들은 거기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해야 하는 거죠. 568이 에딩턴 한계를 넘어서 물질을 강착하고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.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? 항성 블랙홀이 초대 질량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중간 질량 블랙홀들은 어디 있을까요? 왜 초기 우주에 우리 모델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은하가 있는 걸까요? 성간 먼지에서 바로 형성되는 직접 붕괴 블랙홀, 별 단계를 건너뛰는 그런 블랙홀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? 뭔가 빠져 있거나 불완전합니다. 그들이 질투심 많게 지키고 있는 비밀들이 있거든요. 제임스 웹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직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습니다. 적어도 아직은요.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수천억 개의 별을 봤습니다. 엄청난 양의 데이터죠.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강착하면 전부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에딩턴이 그렇게 말했고 그의 규칙은 절대 깨질 수 없습니다. 물론 깨질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.